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도 물어보니 탄핵해야 한다가 60%, 탄핵하면 안 된다가 37%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공감하는지,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어떤지도 물었는데 이 내용은 김태영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며 파면에 반대하는 여론은 37%로 집계됐습니다.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 탄핵 찬성은 69%, 반대는 27%로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별론 대구, 경북, 연령별론 60, 70대를 제외하곤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응답자 가운데 22%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오는 등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포함해 비공감 의견이 60%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선거론과 헌재 심판의 불공정성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여론이 탄핵 찬성 여론과 비슷하게 형성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57%와 33%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론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론 60대에선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왔지만 70대에선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60대 이상에서도 여론은 갈렸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곧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면서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까지 몰려가 거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문 대행의 차를 잡겠다며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까지 했는데 주민들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8시, 아파트 단지 앞으로 스피커를 단 개조 차량이 들어옵니다. 야동 판사 문영배 즉각 사퇴하라. 야 이 X야, 여고생아 뭐 환장을 하냐 이 X야. 낯뜨거운 욕설과 가짜 뉴스가 흘러나오고 태극기 든 지지자들은 호응합니다. 문영배는 사퇴하라. 오늘 아침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 극우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문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출근하는 주민들 차가 나올 때마다 구호를 외쳤고 주민들이 다 나오셔야 돼요. 고성은 단지 전체를 울릴 만큼 요란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법에 조사받아야지. 성관이 요차 설명해라 문영배. 문 대행의 차 번호를 크게 적어와 보이면 잡자고 말하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알려주세요. 저 정문으로 갈 거니까요.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정문으로 나갈지 몰라요. 다만 문 대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추격전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앞으로 한 달간 매일 아침 7시 반과 저녁 6시마다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네 평판을 깎고 이웃에게 피해를 줘서 문 대행을 압박하자는 겁니다. 사실 집회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웃이에요, 이웃. 맞아. 동네 평판을 갖다 나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아. 주민들은 앞으로가 두렵다 했습니다. 퇴근길에 놓으면은 말이 무서운데요. 저희도 약간 피해를 받는 입장이니까 어째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은 다른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이미선 그 재판관들의 집도 지금 인터넷 수사대가 다 수사하고 있어요. 집을 갖다 알아냈는데 가보니까 실거주가 아니래요.
JTBC 이은진입니다. 이와 함께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직전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논란인데 알고 보니 이게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으려다가 국정원장이 김 여사와 연락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공개해버린 겁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건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입니다. 12월 2일 오후 5시 51분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문자 2통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49분 조 원장이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조 원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이 내용,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조 원장이 사표를 반려하고 같이 일해보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은 10시 한 반경에 제가 그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방에 갔습니다. 다시 일해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이 홍 전 차장 자리에 새로 올 인물과 6일 이전에 통화한 내역을 헌재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새 인물과 통화했기 때문에 이 사표 반려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냈는데 거기에 김 여사와의 문자 내역이 있었고 이 증거를 가지고 반대편인 국회 측 대리인이 추궁하게 된 겁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려다 계엄 전후 여사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통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상민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문자를 돌리고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큰절까지 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하겠다. 지난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이던 김상민 전 검사가 고향 주민들에게 보낸 추석 문자 메시지입니다. 총선 출마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마치 뭔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자를. 감찰을 받게 된 김 전 검사는 안부 문자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장 경고에서 감찰이 끝날 것으로 보이자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홍보했습니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예고한 겁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사안을 심각히 보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런 조치에도 출판 기념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유권자를 향해 큰 절까지 올렸습니다. 출마 회견까지 마친 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저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창원에서 시작하는 정치입니다. 결국 김 전 검사는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며 추가로 공개한 시점은 이로부터 3일 뒤입니다. 명 씨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 검사가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2월 16일은 김 검사가 예비후보로 면접을 본 날입니다. 김 검사는 다음 날인 17일 미래까지 바라볼 용기가 난다며 후원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엔 김 전 검사가 다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걸로 알려져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현재도 국정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국정원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